이번 시간 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엑셀을 실행한 다음에 엑셀에서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파일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문서 폴더 아래 ITQ 폴더 안에다 파일을 저장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은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A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한 다음에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A 왼쪽에 있는 삼각형 클릭을 해서 전체 셀 선택, 글꼴은 제1작업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굴림에 11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자동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검정색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정렬 상태는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블록 설정은 해제를 해놓고 아래쪽에 시트 1이라는 시트명을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왼쪽부터 제1 작업이라고 입력, 오른쪽에 제2, 제3 작업이라고 수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제1 작업부터 출력 형태를 보고서 조건을 보고 파일을 작성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B4에서부터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B4 셀에 커서를 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두 줄로 내용을 입력하는 곳은 줄 끝에서 Alt Enter 키를 누르고 입력하면 두 줄로 입력할 수 있죠. 행의 높이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고요. 너비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이제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 상태죠. 데이터 중에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회계 서식,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숫자 중에 돈과 관련이 없는 셀,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여기도 숫자,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여기는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체크하고 확인 눌러 놓을게요. 여기는 정렬, 가운데 정렬하면 정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정렬 해제를 해놓습니다. 셀 합치기와 테두리 지정 중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테두리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놓고 홈탭에 글꼴 바로 위에 테두리 있어요.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사행만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13, 14행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서 지정하세요. 이제 셀 합치기 할게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F13, 14, 그리고 G13에서 I13까지 선택,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주세요. F13, 14만 선택,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조건에도 지시되어 있지만 주황색으로 지정하라는 셀 있어요. 여러분 시험지는 흑백이라서 흑백으로 색깔이 지정된 게 보일 거예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글꼴에서 색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를 표준색에서 주황을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에서 제목 지정하라는 셀이 있는데요. 글자 크기가 커서 저희가 행을 조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이제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은 육각형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고 출력 형태처럼 마우스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와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표준색의 노랑을 한번 지정하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그냥 검정이나 자동 지정해 놓고 두께 현재 1포인트인데 그 아래나 1포인트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의 바깥쪽에 있는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그림자 설정은 동영상 강의를 편집하는 과정에 발견한 오류라서 추가로 작업한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 도형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금 지정을 했으니까 화면 상태는 무시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을 수평과 수직 모두 지정을 해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란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셀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확인 입력할 텐데요. 확인은 세로로 써져 있죠. 확 하고 Alt Enter 키 누른 다음에 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셀 또는 아래 셀과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셀은 조금 커져야 되겠죠. 사인할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에 담당 팀장 대표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입력된 셀은 너비가 너무 크죠? 너비를 살짝 조절해 놓을게요. 이제 셀을 표를 만들기 위해서 홈탭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이제 그림 만들게요. 홈에서 복사 누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는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붙여넣기로 그림이 나타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크기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만들어 놓은 셀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너비와 높이 조절한 셀들 이렇게 삭제를 해놓고요. 다음 조건에 주황은 이미 만들었고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4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걸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원본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광고 상품 데이터가 써 있는 D5에서 D12까지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H14셀 열면 이렇게 선택해서 광고 상품 목록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것 있죠? 숫자니까 이 네 번째 선택을 해놓고요. 바로 뒤에 나타날 글자는 큰 따옴표 안에 개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뒤에 개월이라고 나타납니다.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그리고 이름을 화장품이 아닌 분류라고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함수를 이용하는 수식 작성할게요. 순위에 대한 결과 나타내야 되는 I5에서 I12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사용하라는 함수 ifrank.eq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 함수 내용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풀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if 함수에서는 랭크 함수를 2번 사용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인수로 조건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조건 결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먼저 랭크 EQ 함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앞에하고 뒤에는 지금 똑같은 함수죠. fx 눌러서 rank.eq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는 F5를 지정했는데요. F5에는 제작비 단위원에 해당되는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퍼런스에는 F5에서 F12까지 제작비 전체 이것 중에서 첫 번째 인수에 써 있는 F5가 몇 등이냐를 구하는데요. 가장 큰 게 1등이냐, 가장 작은 게 1등이냐,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서는 오더로 해서 순위를 0이나 생략한 상태에서는 내림차순, 가장 큰 게 1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0부터 가장 높은 숫자, 이게 오름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7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F5에 해당되는 게 현재 이 범위에서 리퍼런스에 지정된 범위에서 7위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에 만약에 7이 4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면은 I5에는 조건에 맞는 게 아닌 조건에 맞지 않는 빈칸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겠죠. 그럼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블록 설정된 셀에 모두 같은 수식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위에서 4위까지만 입력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랭크 함수로 각각 순위 그거에 대한 조건을 제작비 단위원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순위에다가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제 J5에서 J12, 2번에 해당되는 광고 시작일을 구하도록 할게요.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date 함수와 writ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고 번호, 영어에서 숫자 이렇게 되어 있죠. 뒤쪽에 마지막 두 글자를 월로 그리고 일은 10으로 하는 2020년 날짜를 구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부터 숫자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write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날짜로 변환하기 위해서 date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요. date 함수 안에 write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date 함수에서는 인수,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각각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도는 2020, 두 번째 인수, 달에 해당하는 거는 광고 번호의 뒤에 두 글자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뒤에는 무조건 10일로 이렇게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걸 컨트롤 엔터키 눌러볼까요? 바로 이렇게 광고 번호를 이용해서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형식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날짜로 자동으로 형식이 지정되어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순위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렬, 가운데 정렬 할 필요 없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모두 한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숫자니까 컨트롤 1키 눌러서 숫자, 그리고 천 단위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제 3번에 해당하는 이 1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월 광고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화장품이라고 써 있는 데이터는 분류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sum 함수 다시 fx 눌러서 함수 인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sum 더하기인데요. 더하기를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sum을 해라, 더하기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B4에서 H12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 번호 여기에서부터 H12까지니까 월 광고비 단위 원까지가 되겠죠. 필드라고 두 번째 인수에 7 지정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냐 그거를 찾는 건데요. 저희 문제에서는 월 광고비를 찾아야 되겠죠. B에서부터 1, 2, 3, 4, 5, 6, 7 월 광고비가 H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 7을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조건이 아까 화장품이란 제품이죠. 분류가 화장품인 걸 찾기 위해서 C4에서 C5 이렇게 지정을 하면 분류가 화장품인 것을 찾으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총 더한 게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5, 7, 10행의 월 광고비가 총합이 이 값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컨트롤 1키 눌러서 회계를 선택을 해줄게요. 기호는 없음. 확인 눌러주면 여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도 회계서식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로 되어 나타납니다. 그 아래쪽 이 14셀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는 교육 광고 건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countIF 함수 하나를 쓰고 그 뒤에 and 연산자를 써서 나온 숫자 뒤에 한글로 건이라고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쓰고요. countIF 함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뒤에 and 연산자 그리고 건이라는 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했습니다. countIF 함수는 아주 간단해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들어가서 설명을 봐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if 함수로 구한 조건에 맞는 게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 해줘라.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분류라고 레인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처럼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분류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보이고 있죠. 이름 정의를 해놓은 분류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 놨고요.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걸 찾아라. 교육이라는 건 보면은 8과 9행에 두 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엔터키 눌러서 보면은 2가 나오고 뒤에 and 연산자 꺼내서 2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가운데 정렬 해놔도 되고요.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하지 말고 오른쪽 정렬 해놔도 되는데요. 컨트롤 1 해서 숫자니까 숫자 서식으로 변경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오른쪽 정렬 돼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가운데 정렬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제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5번의 조건은 월 광고비 여기에서 최대 월 광고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도 최대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맥스 함수는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맥스 괄호까지 열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넘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콤마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인수만 쓴 걸로 알 수 있겠죠. H5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 맥스를 구해라 해서 체크 이제 입력을 하고 보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콤마 단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컨트롤 1키 눌러서 회계서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돈과 관련되어 있죠. 일반 숫자가 아닌 회계로 선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렬 해놔도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지 않아요. 회계 서식이기 때문이죠. vlookup 함수는 항상 다른 함수 쓰지 않고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제14셀에서 수식을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보던 것처럼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볼게요. 첫 번째 인수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놓은 H14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레이는 항상 배열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D4에서 H12까지 광고 상품이 써 있는 D4부터 지정을 했고요. 여기 광고 상품이라고 H14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앞이 아닌 D열에서부터 지정을 했고 범위는 함수식 따로 쓰지 않은 H열까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D4에서 H12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방금 전에 행과 열의 달러 표시가 보였죠? 현재는 행과 열이 바뀔 수 있는 상대 주소인데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정답과 동일하게 이렇게 절대 주소로 해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배열에서 열 몇 번째 열 거를 찾을 거냐, 그러면 D열에서부터 계약 기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1, 2, 3, 4 해서 계약 기간인 4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영어로 펄스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펄스에 해당하는 값인 0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컨트롤 1 눌러서 여기는 계약 기간이니까 그냥 숫자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 가운데로 해놔도 되고요. 다른 것과 동일하게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7번 조건부 서식만 남았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할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사행은 제목에 해당하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B5에서부터 쭉 해서 J12까지만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 13, 14행은 데이터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눌러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월 광고비가 150만 이상인 걸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수식 사용하기 위해서 equal 먼저 입력을 하고요. 1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해서 150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게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걸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데이터는 월 광고비 단위가 써있는 H5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둘 다 행과 열이 상대 주소가 아닌 절대 주소로 나타났죠. 이렇게 하면은 다음 6행으로 가서도 계속 H5에 있는 것만 찾게 되겠죠. 그래서 행은 바뀔 수 있도록 달러 표시를 없애놓고요. 열은 바뀌지 않도록 앞에 달러 표시 있게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으로 가서 글꼴에 대한 걸 지정을 해줘야 되죠. 색상, 표준색의 파랑 지정, 굵게 속성 지정, 확인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지정된 것처럼 150만 이상으로 월 광고비가 지출된 것만 이렇게 행에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작성을 끝내고 보니까 작성을 제1작업이 아닌 제3작업에서 작업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만들 필요 없고요. 제3작업의 이름과 제1작업의 이름을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3작업은 여기는 잠시 임시로 바꿔놓고요. 제3작업이라고 써있는 거를 제1작업으로 변경을 해놓을게요. 다시 제3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은 제3작업이라고 변경을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시트가 바뀐 경우에 이 데이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그럴 필요 없이요. 이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 1, 2, 3으로 되도록 시트명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2작업을 할 텐데요. 제2작업은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먼저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에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홈탭에 붙여넣기 누른 다음에 원본 열 너비 유지로 해주면 테두리와 원본 열 너비가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건, 목표값 찾기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작성할 텐데요. B11에서 G11까지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H11셀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화장품의 월 광고비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제1작업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화장품 월 광고비의 합계를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슷한 함수인 dsum 함수를 썼고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2작업에서는 dsum이 아닌 theaverage 함수, 조건에도 the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데요. 범위가 제1작업에서는 B4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2작업에서는 B2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범위는 B2에서 H10까지를 범위로 해놓고 그리고 역시 7번째 있는 H열 월 광고비 단위에 해당하는 이 7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서는 조건으로 지정하는데 분류가 화장품인 것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컨트롤 1키 먼저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회계서식 기호 없음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소수자릿수 0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테두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11에서 H11까지 선택해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는 가운데 정렬해도 회계서식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합할 때 이미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H11셀에 놓고요. 데이터 탭에 가서 메뉴를 가상 분석을 열어주세요. 목표값 찾기 실행하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3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식셀은 현재 H11셀이 선택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문제 조건에서 화장품의 월 광고비 평균, 이 H11셀이죠. 이게 125만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125만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 값을 바꿀 셀은 커서를 놓고요. 여기에는 수분크림의 월 광고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수분크림이라고 써 있는 곳 찾아야 되겠죠. 3행에 있네요. 수분크림이라고 써 있는 3행의 월 광고비 H3셀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값을 바뀌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답 찾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거고요. 목표값 125만, 현재값 125만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럼 확인을 누르고 볼게요. 현재 이 H11셀이 125만이 되려면 수분크림이라는 광고 상품은 월 광고비가 117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의 조건 고급 필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분류가 의류이면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C2셀에 분류라고 써 있는 걸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조건 범위인 B14셀 선택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에 해당되는 분류가 의류인 것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의류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조건 제작비가 150만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죠. 앞쪽에 분류가 의류인 것과 뒤쪽에 있는 조건 사이에 말이 이면서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면서는 그리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ND 조건이에요. 영어로 OR 조건이 아니고요. AND 조건은 바로 옆에다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요. 이 위에도 역시 이름을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제작비 단위원 써 있는 걸 컨트롤 C로 복사, 바로 옆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제작비 단위원이 150만보다 이하인 것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제작비 단위원이 150만 이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2개를 써주고요. 이제 그 뒤에 자료의 광고 상품부터 몇 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써 있죠. 그래서 광고 상품이라고 써 있는 D2셀 선택 컨트롤 C 누르고 제작비 단위원 써 있는 곳 다시 계약 기간 월 광고비 단위원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셀에 커서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4개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위쪽의 셀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 실행할 텐데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에서는 다른 장수의 복사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목록 범위는 붙여넣기 했던 B2에서 H11까지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없애버리고요. 다시 한번 지정할 거예요. B2에서 H10까지만 선택해 놓을게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클릭을 해주세요. B14에서부터 C15까지 조건 지정해 놓은 것 입력해 놓으면 되고요.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에서 E18까지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체크 없앤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2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다른 지시는 없으니까 제2작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다시 살펴봐야 될 거는 제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했던 거 있죠. 월 광고비가 150만 이상인 것만 조건부 서식이 지정돼야 되는데 잘못되었죠. 제2작업은 2행부터 시작이 되고 제1작업은 4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건데요. 이걸 수정하도록 할게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현재 선택 영역에서 현재 워크시트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나머지 있으면 혹시라도 있다면 삭제해 줘야 되고요. 저희는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선택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현재 제2작업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없애져 버리고 150만 이상인 조건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셀 H3으로 제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고요. 적용 대상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면 삭제하고 다시 없애야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B3에서 10행 H10까지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면 여기 다시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과 동일하게 월 광고비가 150 이상인 경우만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3작업 작업할 텐데요.
제1작업에 다시 가서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C로 복사, 제3작업 시트에서 B2 셀에 붙여넣기 할 텐데요.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분류의 아래쪽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굵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됩니다. C2 셀 선택을 해놓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분류의 이름들 보면 기역에서 히읗순인지 반대 순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분류는 화장품에서 의류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출력 형태 보면은 화장품에서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히읗 기역 써 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해 주세요. 그러면 화장품, 의류, 교육으로 이렇게 분류가 바뀌죠. 전체 행도 여기에 맞게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조건 1번의 부분합에 있는 거에서 정렬 끝냈고요. 광고 상품의 개수를 구하라고 먼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부분합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정렬했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첫 번째 지정하는 건 광고 상품의 개수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체크된 건 없애고 여기는 광고 상품을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광고 상품의 개수, 새로운 값으로 이게 변경돼야 되죠. 체크해 놓고요. 아래쪽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도 평균 개수 이게 나와야 되니까 체크해 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 한 번 더 실행을 하세요. 조건 다시 또 보면은 월 광고비 단위 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상품은 체크를 없애고요. 월 광고비 단위 원 체크,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 새로운 값으로 기존 거 남아 있어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광고 상품의 개수 구한 거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를 없애 놓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추가돼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왼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죠. 부분합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 있죠. 연 다음에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두리만 조금 맞게 조절해 놓을게요. 14행 선택해서 홈탭 가서 테두리 아래쪽만 굵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제 2작업에서처럼 조건부 서식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커서는 이 안에 이렇게 놔두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현재 선택 영역을 현재 워크시트로 하면 여러 개가 나타나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찾아서 클릭해서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하나만 남겨놓고요. 규칙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제1작업 느낌표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삭제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B3에서부터 H6까지 되어 있네요. H6이면은 범위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여긴 없애놓고 다시 드래그해서 지정할게요. 밑에까지 지정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150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 평균과 개수에서도 이게 월 광고비가 150만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서 이 적용 대상을 되도록이면은 H14보다는 B3에서 끝에 있는 데이터 H18까지 지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이제 제4작업에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1작업 시트로 먼저 이동을 해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건 블록을 해제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수분 크림부터 써 있죠. 그래서 이 D열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D2 셀에 컷을 놓고 보도록 할게요. 광고 상품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 해서 드래그해서 수분 크림, 등산복, 기초 세트, 그리고 중국어 회화는 빠지죠. 여기까지만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다음으로 나오는 CC 쿠션부터 볼게요. 바로 유아복 0캐주얼까지 다 사용을 하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데이터 또 써야 되는데 대법례를 보면은 계약 기간과 월 광고비 단위원이 같이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과 동일하게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 가서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 하지 말고요. 차트의 7번 조건, 서식을 보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미줄 바로 위쪽에 있는 콤보 차트 삽입 삼각형을 눌러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고요. 콤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 광고비 단위 원을 열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체크,
그리고 위에 계약 기간은 그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동해야죠. 디자인의 차트 이동 클릭을 해주세요. 새 시트 선택해주고 제4 작업이라고 이름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명 제1에서 제4 작업까지 돼야 되죠. 그래서 제4 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3 작업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할 텐데요.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이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을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5번 조건을 보면은 차트 영역을 글꼴 먼저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홈 탭으로 갈게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을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으로 가서 질감의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그림 영역은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을 해주세요. 6번 제목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을 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도 지정을 해주세요. 검정색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7번의 서식의 조건에선 보조축까지는 지정을 해놨고요. 이제 계열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인 부분이 표식인데요. 표식이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해서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보조축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위에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을 지정되어 있는 마름모로 변경, 크기는 1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눈금 선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파선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의 안쪽에 가로선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깔은 이 상태에 놓아도 되고요. 검정 텍스트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림 영역 왼쪽 세로, 오른쪽 세로, 아래쪽에 출력 형태에는 선이 보이죠. 현재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림 영역에서 변경하지 않고요. 축에서 선택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왼쪽에 세로축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한번 지정하고요. 오른쪽에 세로 글자도 한번 선택,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가로축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해서 보면은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이제 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왼쪽은 0개월에서부터 1개월 단위로 8개월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왼쪽은 수정할 게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최하위 하이픈으로 보이고요. 30만 단위여야 되는데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최대값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글자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축 옵션 열고 위에서 축 옵션을 선택, 그리고 축 옵션 열어주면 되겠죠. 경계와 단위에서 최소, 최대, 주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저희 보이는 숫자 그대로 1800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고요. 주 단위도 20만 되어 있는데요. 30만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바로 이렇게 적용되어 나타나고요. 하이픈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난다면 표시 형식 열어서 여기를 회계로 변경 기호 없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잘 봐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왼쪽에 눈금선이 아주 작게 보여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있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살짝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축 옵션을 열어서 여기에서 눈금이 있죠. 눈금이 주눈금이 없음 상태인 것을 바깥쪽을 지정하면 여기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조 눈금은 위에서 보조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아래쪽에 범례 수정할게요. 범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왼쪽에 월 광고비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이렇게 써있는 걸 월 광고비 단위원이라고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한 줄로 변경된 것 확인이 되죠. 그리고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형 만들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150만이라고 숫자가 보이죠.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초 세트의 값이 5개월이고 그 위에 표식 있는 곳을 가면은 150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표식 한번 클릭, 다른 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표식 클릭해서 이것만 선택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차트 오른쪽에 계열 요소 눌러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나타날 위치인 오른쪽 한 분만 클릭을 해주고 차트 요소 닫아주면 됩니다. 이제 도형 만들 건데요. 바로 서식에 도형 삽입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게요. 목록 열어서 설명선에 지정되어 있는 타원형 설명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출력과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위에 글자 비교해서 위에 글자와 아래 막대 그래프 비교해서 만들어 주세요. 노란색 핸들도 잡고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은 백으로 시험엔 보이고 있겠죠. 윤곽선 그냥 그대로 놔도 되는데 검정으로 바꿀게요. 윤곽선의 두께 역시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 조금 더 얇게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홈탭에선 글꼴 지정 따로 안 되어 있지만 차트의 기본 글꼴인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변경해 놓을게요.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수직,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눈금 같은 거 안 보이는 부분 수정 안 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1작업, 제3작업도 지시와 정답 파일 보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작성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